여러분, 겸허문이 뭐예요? 3초 안에 대답 가능하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럼 르랑이라는 동사는 뭘까요? 이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르랑처럼 쓰이는 동사들이 사실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겸허문이라고 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아요. 이번 영상으로 도대체 겸허문이 무엇인지와 언제 쓰는지 기초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겸허 동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동사 인까이의 전혀 다른 2가지 의미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5문장 외우기까지 이번 영상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찡TV의 지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과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핵심 포인트 어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과는요 어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겸허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겸허문이 뭘까요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쵸? 왜 겸허문이라고 하는지와 언제 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겸허문은요 문장이 2개예요. 2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거예요. 근데 딱 하나로 합쳤더니 보니까 중복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중복되는 아이가 알고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 그리고 2번째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같이 겸한다라고 해서 겸허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예요 선생님? 이러실까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순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형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나온다, 그쵸? 2번째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2개의 문장이 있어요. 이 2문장을 합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 그대로 나와주고요. 그리고 동사 그대로 나와줍니다. 근데 보니까 앞문장의 이 목적어와 뒷문장의 주어가 같은 아이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 번만 쓰면 되겠죠. 2번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목적어, 주어 같은 아이를 한 번만 써주시고 나머지 동사, 목적어를 그대로 뒤에다가 갖다 붙여준다. 그래서 2개의 문장을 합쳤을 때 이렇게 공통된 역할을 겸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겸허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 겸허문에는요, 이 겸허문을 만들 수 있는 동사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기초 단계에서 그리고 HSK 3급, 4급에서 반드시 필요한 4가지 겸허문 동사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랑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랑의 의미는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찌아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찌아오는 선생님 저번에 우리가 니 찌아오 什么 名字 할 때 배웠었죠. 그때는 부르다 라는 동사로 쓰였는데 얘가 겸허문을 만들 때도 쓸 수가 있다. 2개의 의미는 뭐뭐 하게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영어로 따지면 사역동사. 우리 사역동사 하면 또 어렵죠, 그쵸? 중국어에서도 겸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동사를 써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허문에서는요 동사 다음에 주로 이제 어떤 아이들이 오냐면 대상이라는 아이들이 옵니다. 누구한테 시키는지,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하게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동사 랑이라든지 찌아오라든지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시키는지를 바로 그 다음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2번째 동사를 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시켜요.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마마, 그 다음에 시키다 라는 동사라고 했으니까 랑, 그 다음에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우와,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문장 가볼게요. 나는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라는 문장 만들게요. 자, 우와, 그 다음에 공부하다 라는 수어가 나오겠네요. 뭐예요? 学习 중국어를 해가지고 쫑원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그래서 요 2문장을 합치는 겁니다. 엄마가 나한테 시켜요 한 문장, 내가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2번째 문장. 얘를 하나로 합쳤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중국어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라는 문장 만들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보니까 워라는 아이가 지금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겸하고 있어요, 역할을. 문장 주어 어머니가 마마, 그 다음 동사 랑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겸하는 아이 우어 2번 쓸 필요가 없다. 계속 이어서 学习中文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장을 겸허문이라고 한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찌아오 한번 넣어볼게요.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시킵니다. 가볼게요. 빠바. 그 다음 시키다, 찌아오 한번 가볼까요? 찌아오. 남동생. 띠디. 네, 여기까지가 한 문장. 남동생이 방 청소를 합니다. 띠디. 자, 청소하다라는 동사 뭐였죠? 따싸. 그쵸? 그 다음에 방이라는 목적어 방지엔. 두 번째 문장이 됐어요. 합칠 겁니다.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방 청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합쳐보면 지금 뭐예요? 겹치는 아이가 있죠. 띠디 겹칩니다. 빠바. 찌아오. 弟弟打扫房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쓸 필요 없이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겸한다 라고 해서 겸어문. 그럼 예문 조금 더 가볼게요. 妈妈让我打扫房间 어머니가 나로 하여금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打扫 청소하라고 房间 방을요. 방금 했던 문장이죠. 요거를 찌아오라고 바꿔서 표현해도 된다.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징이라는 겸어 동사가 있어요. 자, 해석을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기를 청하다 그리고 요청하다 초청하다 초대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我请你去厨房洗碗. 첫 번째 문장 어디서 끊기죠? 난 너에게 청해요 라는 게 1번 문장.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또 어떻게 요렇게 끊을 수 있겠죠? 你去厨房洗碗. 당신은 去 가다 주방은 주방. 그 다음 洗碗 하면은 설거지. 완이 그릇이고요.洗는 씻다. 너는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한다라고 돼요. 이거를 합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방 가서 설거지 좀 하라고 요청할게 부탁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我请你 네가 여기서는 이제 겸하는 아이네요. 去厨房洗碗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 겸어문 하면은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청하다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동사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랑 뭐 시키다, 찌아오 시키다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시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게 하다 아까 전에 랑이랑 찌아오랑 의미가 같습니다. 근데 이 시는요 보통 회화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문어체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주어가 보통 사람보다는 사물이 더 많이 나와요. 어떤 것은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한번 볼까요? 读书使我们聪明. 读书하면은 공부하다. 두 하면은 읽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공부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해서 뭐 공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혹은 뭐 독서하다. 使 뭐뭐 하게 하다. 자, 대상이 나옵니다. 我们 우리로 하여금聪明하게 한대요. 어떻게? 총명하게. 우리 총명하다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똑똑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문장 어떻게 끊어요? 读书使我们까지 끊어주시고 두 번째 문장은 우리는 똑똑합니다. 我们聪明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이 또 합쳐졌다. 겸하는 아이는 我们이다. 이 실 같은 경우에는 회화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HSK 문제를 풀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아이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네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겸어문이 뭐다?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하나로 합쳤어요.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같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쓸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번만 쓴다. 보통 이제 대상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럼 네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겸어문을 만들 수 있는 동사가 있는데 뭐가 있다? 让, 叫, 请, 使이 있습니다. 근데 让, 叫는 회화체에 많이 쓰이고요. 使은 문어체에서 많이 쓰인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청하다, 뭐 초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请이라는 아이도 있다. 여기까지. 이게 겸어문 하면 이 말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뭘까?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름이 겸어문. 겸하는구나. 이 겸어문의 부정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겸어문의 동사가 몇 개죠? 아까 전에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동사, 두 번째 있는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온다. 그럼 이 두 개의 동사 중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뿌나 메이를 어디다가 붙이느냐? 바로 첫 번째 동사 앞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겸어를 나타내는 동사들 让, 叫, 使, 请 앞에다가 뿌나 혹은 메이를 써가지고 부정을 만든다. 一声不让
让我喝酒. 의사 선생님이 不让 첫 번째 동사가 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는 뭐예요? 喝 마시다. 酒 술이네요. 나한테 술을 마시게 하지 않는다. 나한테 술을 못 마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말이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술을 못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동사 앞에다가 왠지 넣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중국어는 이 랑이라는 아이 앞에다가 넣어줍니다. 我没有请他来 요 생략 가능하고요. 우리가 부정 메이는 요랑 같이 항상 동반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나는 请 자 초청하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죠. 他来 그로 하여금 그한테 라이 하게 했대요. 오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앞에다가 메이를 붙여가지고 하지 않았다가 되겠네요. 나는 그를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 때 여기 라이 앞에다가 메이를 붙이는 게 아니라 请 앞에다가 메이를 붙인다. 자, 여러분 기초 단계에서 겸어문은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엔 두 번째 어버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동사 인가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선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영어로 must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HSK를 합격해야 돼요. 나는 반드시 2개월 안에 기초회화를 떼야 됩니다. 이럴 때 인가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추측. 이 영어의 must의 의미랑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가 추측할 때도 뭐뭐였을 거야, 뭐뭐일 것이야 할 때도 쓰죠. 그쵸? 분명히 뭐뭐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나타낼 때도 인가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추측을 나타낼 때는 규칙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장 끝에 습관적으로 러를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는 러를 빼주시고요.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때는 끝에 러를 잘 붙인다. 부정형을 만들 때는 우리 조동사의 부정 어떻게 만들죠? 동사 앞에 뿌가 아닌 동사 역할을 대신하는 조동사 앞에다가 뿌를 붙인다.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뿌인가이 이렇게 만든다. 자, 그럼 첫 번째 당연히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일 때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学生应该努力学习学生 학생은요. 자, 应该 조동사의 위치 어디? 동사 앞. 그래서 努力 노력하다라는 동사 앞에다가 왔네요. 뭐예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대요. 뭐를? 공부를 学习. 자, 学习라는 거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요. 공부하다. 그리고 명사로서 학습, 공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반드시 뭐뭐일 것이에요 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他应该是感冒了. 자, 여기 러 보이시죠? 그는 분명히 感冒일 거예요. 감기네요. 그는 분명히 감기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전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어떤 뜻으로 더 많이 쓰냐? 없습니다.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야 한다 50% 그리고 뭐뭐일 것이다 50%. 뭐 물론 뭐뭐 해야 한다랑 분명히 뭐뭐일 것이다 추측을 할 때도 다른 조동사도 있어요. 어쨌든 이 인가이 정말 많이 쓴다라는 사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5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匆匆忙忙地去哪里?匆忙, 우리가 망이 있죠. 바쁘다, 아주 바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중국어 한자를 보면 이렇게 두 글자, 분명히 망이라는 알겠는데 하나의 단어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는 그 뜻을 가진 한자 있죠. 이 망을 해석을 해주시면 웬만하면 맞아요. 망이나 총망이나 어쨌든 바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맞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뭐예요? 중첩을 썼어요. 보니까 총망이라는 게 뭐죠? 바쁜 게 뭐죠?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형용사. 형용사의 중첩은 왜 한다? 이거 중요하다 했죠? 동사랑 달라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두 글자다. 그럴 때는 형태가 어떻게 된다? A, A, B, B. 그리고 두 번째 이 A에서는 성조를 없애줍니다. 기억 안 나시면 얼른 갔다 오세요. 황급히 더去哪里? 자, 우리 더에 대해서도 예전에 16과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품사 뭐다? 동사. 요거 하나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뭐뭐 하게, 뭐뭐히 해가지고 얘 동사를 꾸며주는 아이다. 가다, 나리 하면은 어디 같은 의미로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과 나리는 같은 동의어예요. 지역에 따라서 날을 쓰는 곳이 있고 나리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바쁘게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빠바
让我去医院. 자, 여기 보시면 让 나왔네요. 자, 让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죠? 겸어문. 그쵸?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어디로서 끊을까요? 이렇게 끊겠죠? 爸爸让我. 아빠가 나한테 시켰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요렇게 되겠죠? 我去医院. 내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아버지가 나에게 병원에 가라고 하셨어요. 시켰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奶奶病得严重吗? 奶奶. 자, 보니까 할머니 빙 하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동사로는 병나다. 명사로는 병.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아이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이게 뭐였죠? 정도보어 16과 폭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보어 형용사의 중첩, 그쵸? 조동사까지. 그래서 언제 쓴다? 정도를 보충 설명해줄 때 쓴다. 모든 보어의 위치는 어디다? 수러, 뒤, 빙. 얘는 뭐예요? 동사가 되는 거예요. 병이 나다. 병난 정도가 어떻다는 거죠?严重하게 되면 엄중이라는 한자입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심각하다. 할머니의 병이 난 정도가 심각하시니? 자, 정도보어 기억 안 나시면요. 아시죠, 여러분? 虽然奶奶的年纪很大，但是平时经常运动，不太严重. 정말 중요한 접속사 虽然 A 但是 B.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뭐 하다 할 때 因为 A 所以 B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중국어는 항상 접속사가 짝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대개는 앞문장의 첫 번째 자리, 뒷문장의 첫 번째 자리에 온다. 비록 뭐뭐 하지만, 그러나 뭐뭐 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HSK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일상 회화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奶奶的年纪. 자, 年纪 하면은 연세라는 의미입니다. 很大. 여러분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있다라는 건데요. 사람한테 쓰는 따는요, 몸집이 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다라고 할 때 따를 써요. 할머니 연세가 비록 많으시지만, 但是 그러나 平时 평시네요. 평소에 经常 하면 부사 자주라는 뜻입니다. 运动 运动은 동사로 운동하다 되고요. 명사로도 운동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주 운동을 하셔서 不太严重이래요. 예전에 우리 不太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 그러면 严重이 붙었기 때문에 뭐죠? 그다지 심각하지 않아가 되는 거죠. 비록 할머니 연세가 많으시지만 평소에 자주 운동을 하셔서 그닥 심각하진 않아. 我应该好好照顾他. 我应该나네요. 뭐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위치 어디? 수러, 보면 하오가 나오네요. 자, 하오는 뭐예요? 좋다, 잘 지내다 이럴 때도 쓰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하오가 두 번이 나오게 됐을 때, 중첩이 되었을 때 잘 뭐뭐 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잘 뭐 해야 돼요? 照顾 해야 된대요. 돌보다 라는 동사예요. 타, 그녀를요. 나는 반드시 그녀를 잘 돌봐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5문장 끝이 났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匆匆忙忙地去哪里? 爸爸让我去医院. 奶奶病得严重吗? 자, 그러면 문장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시고요. 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급히 어디를 가니? 匆匆忙忙地去哪里? 아빠가 나보고 병원 가라고 하셨어. 爸爸让我去医院. 할머니 병이 위중하시니? 奶奶病得严重吗? 비록 할머니 연세가 많으시지만 평소에 자주 운동을 하셔서 그다지 심각하지 않아. 虽然奶奶的年纪很大，但是平时经常运动，不太严重. 내가 잘 돌봐드려야 해. 我应该好好照顾他.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잘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 겸어문과 조동사 인까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겸어문은 어떤 형태의 문장이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와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같은 문장.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 겸호 동사는요. 让, 叫, 请, 使. 조동사 应该두 가지 뜻이 뭐였죠? 뭐뭐 해야 한다, 뭐뭐일 것이다.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 쎄찌에!